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선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임신이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월경이 시작된 지 10일 이후에는요, 가급적이면 복부의 엑선 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흉부 엑선 촬영 시에는 엑선이 태아에게 직접 쏘여지지도 않고 또 그 양도 적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촬영을 해야 할 시에는요, 나무로 된 앞치마를 배에다 둘러서 태아를 보호한 후에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양의 단위는 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1램은 1000m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요,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출산될 때까지 태아에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을 1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인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해 환경, 많은 연구 결과들은 술이라든지 담배, 그리고 방사선 등을 쬐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방사선 등은 당사자가 각별히 조심만 한다면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1953년부터 일본 미나마타 현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유기 수온 중독으로 태어난 기형아들입니다.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은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돼서 오염되면 심각한 기능장애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체내에 흡수되면 축적돼 배설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이지요. 또 이 화면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태어난 기형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기형아 발생은 대부분 그 원인이 규명된 경우이지만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경우, 즉 복합적인 환경오염 요소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에 축적돼 있다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아주 밀접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단말기를 오랫동안 보는 여성이 임신했을 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연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 증후군, 즉 VDT라고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임신 12주 전까지는 단말기를 멀리하는 게 이롭다는 조언을 빼놓지 않고 있는 실정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청 시에는 최소 70cm, 가급적 180cm 정도는 거리를 두고 시청해야 합니다. 기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휴대용 전화기의 전자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전자파라 할지라도 그러한 전자파가 나오는 가전제품은 잠을 잘 때에도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유산 중 상당 부분이 기형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유산된 정도로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일선 의사들은 굳이 이를 산모에 알리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말기에 의한 자연 유산율이 높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원인별 기형아 발생 형태를 보면 약물로 인한 발생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형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듯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결혼한 여성들마저도 자신이 가임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얘기죠. 모두가 아이를 갖는 일에는 돈과 또 관심을 아끼지 않지만 건강한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기형아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고요. 그래서 남녀 모두가 그 책임을 반반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아빠의 기형 예방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기형이 발생한 연후에 고민에 쌓이고 또 유산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처럼 간단히 생각을 하는 한 이 기형아 문제는 영원히 어둠 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그런 차원에서
영상 매체를 통한 다소 한정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기형 발생의 그 원인과 예방책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임신 주기별로 기형 예방에 대한 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태아에게 뇌와 척추가 생기고 엄마가 임신임을 깨닫게 되는 시기로서 특히 약물과 방사선을 주의해야 한다. 약물로는 외음기 기형을 부르는 황체 호르몬제, 피부염이나 습진에 바르고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제 등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피부염이나 습진 등이 있을 때 연고를 바르기도 하지만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때 복용하는 항히스타민류의 소염제는 태아의 신경계통에 영향을 줘 안면기형, 선천성 심장기형을 유발하며 안구의 이상, 선천성 심장기형, 혈소판 감소 등 여러 유형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복부 X선 촬영도 금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는 태아의 중요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산모의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만약 이 기간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태아의 발육 상태가 불량해서 기형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출생 후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가 없는 문외아, 척추가 갈라진 척추 파열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문외아는 임신 후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신경관이 양쪽에 있다가 둘로 합치게 되는데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임신 후 영양 섭취 부족으로 뇌가 합쳐지지 못해 문외아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 이 시기에는 문외아나 다운 증후군 같은 기형을 규명하고 예방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로서 혈청 검사의 경우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문외아나 신경관 결손증이 98%, 척추 파열증의 78%가 진단이 가능하다. 만일 이 검사 시 결과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육모막이나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하다. 임신 6주에서 12주와 12주에서 16주, 16주에서 24주에 각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좋다. 임신 초기에 혈액검사로 기형아를 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통 기형 검사를 풍진 검사라고 누벨라 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상에서 데이터가 아주 높거나 여기에 면역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아니면은 IgG-M이라고 하는 거에 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기형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리체크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 풍진 검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풍진은 발진성 급성 피부 전염병으로서 홍역과 흡사한 병이다. 보통 다몽색 보르지가 얼굴, 머리, 사지 구간에 나타났다가 3, 4일이면 낫는 질환이지만 임신 3개월 이내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에 심한 기형이 온다. 만일 어릴 때 풍진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여성이라면 최소한 임신 약 6개월 전에 예방주사를 맞은 후 임신에 임해야 한다.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아의 몸체가 형성되는 시기에 감염되면 장애가 오는데 가령 귀가 생기는 시기였다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눈이 생기는 시기였다면 시각의 장애를 일으키는 수가 있게 된다. 임신 5개월 이후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그전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록 출산 시엔 정상으로 태어난다 해도 몇 년이 지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까지는 주변의 애완동물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히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필히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 이 기생충은 감염 시 임신부의 뇌와 혈액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염돼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킨다. 유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태아가 태어난다면 60%가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 수두증, 소두증을 일으키고 태아의 망막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 시각장애를 일으킨다. 그 외에도 간질, 발작, 폐질환, 중추신경계에 무서운 기형을 유발시키는 기생충이다. 더욱이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됐다 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감염 여부를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것이므로 가급적 임신됐을 시에는 집안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아 원천적인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신 6개월이 되면 태아의 지방과 땀의 분비선이 작용을 한다. 버닉스라는 특수한 연고가 태아의 땀과 오줌 등으로부터 태아의 피부를 보호하며 만일 이 시기에 태아가 태어난다 해도 적절한 보호 조치만 취한다면 생존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질병 중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되는 시기로서 임신 4개월까지는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육모막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오기 전, 그러니까 만일 임신부가 매독에 감염돼 있다면 임신 6개월 이전에 치료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다. 미치료 시 태아의 80% 이상이 사산, 미숙아로 태어난다. 임신 6개월까지는 잦은 파마나 염색은 피해야 한다. 임신 중 파마는 임신 24주 이후에나 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도 평소보다 약하게 해야 한다. 탈색제, 탈모제, 염색제는 임신 기간 중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 8개월이 되면 태아는 단열과 영양을 위하여 피하와 지방층이 생겨 피부의 두께가 두터워지며 몸의 항체가 점점 증대한다. 여전히 약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엔 필히 산모는 냉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산 시 산모의 질내가 포도 상규근들에 감염돼 있으면 태아는 폐혈증 등을 일으켜 기형이 될 수 있다. 또한 9개월 초까지는 지속적인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제 태아는 출생할 준비를 하고 엄마 역시 여러 준비를 한다. 임신 9개월부터 출산시까지는 매주 한 번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 달이라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일, 특히 약물의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약물은 비스트로이드성 소염제와 항병원성 약물인 설포나마이드 계열의 약품류를 주의해야 한다.